그림책 강의입니다. 언제까지야 너를 사랑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그러면서 아이가 커지고 말썽을 부리죠. 그래서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러더라도 애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더 커서 아이가 자라서 이제 말썽을 더 소년쯤 돼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자는 모습을 보고서 여전히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완전히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 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해도 여전히 자고 있을 때 쓰다듬어 주면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났어요. 다 커서 집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도 여전히 그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그러고 이제 할머니 이제 꼬부랑 됐고 찾아가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의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이러면서 맨 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엄청나게 팔렸죠. 맨 마지막에 이게 있네. 다시 또 자기 아기를 안고서 언제까지다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를 또 불러줍니다. 이거 쓴 로버트 먼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 자기 뒤에 작가의 말인지 이렇게 로버트 먼치 글을 소개시켜주는 글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읽으면 이 짧은 노래는 이 책은 짧은 노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9년과 1980년에 사살한 두 아이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지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캐나다의 어느 대학극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편집자를 찾아갔더니 편집자가 그와 쭉 일을 같이 오던 편집자가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하여 부득이 다른 편집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그 편집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책이 아리조나의 양로원 사회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난 이게 아이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답은 어른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아이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150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얘기한 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그림책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책의 상당수가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어른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대체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워낙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좋아하는 신용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쓴 건 이런 게 있어요. 내 이름은 작아져. 이것도 조금 한 게 있을까나 모르겠다. 내 이름은 작아져.
이거 되게 기네. 이건 너무 많아서 안 되네. 이거는 그 퀸틴 블레이크는 그 로알드 달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거나 나름대로 의미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책이. 그래서 재미있어 했어요. 저도. 근데 아이들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서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같이 행복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걸 일어나서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날마다 두 사람은 모형 비행기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포 꾸러미가 배달되었어요. 둘은 함께 소포를 풀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앙증맞은 분홍빛 생물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쓰인 쪽지를 목에 걸고서요.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되어 자가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가주가 언제나 사랑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정도쯤은. 엄마 아빠는 자가주를 더 높이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더 바랄 것 없이 멋진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쎄 자가주가 커다란 새끼 대머리 독수리로 변해 있지 뭐예요. 그 울음소리는 정말 끔찍했어요. 밤에는 더 끔찍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어떻게 좀 해봐. 더는 못 참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새끼 코끼리로 변해 있었어요. 새끼 코끼리는 가구들을 밀쳐 쓰러뜨리고 식탁보를 마구 잡아당기고 코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지? 나도 어쩌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이번에는 멧돼지로 변해 있었어요. 멧돼지는 진흙처럼 보이면 아무 것에나 달려들어 뒹굴었어요. 집안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죠. 아빠가 말했어요. 끔찍하군. 이건 정말 끝도 없잖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아주 못된 새끼용으로 변해 있었어요. 못된 용은 불을 뿜어 양탄자를 태웠어요. 집에 놀러온 이웃집 할머니 스웨트에도 불이 붙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정말 못 살겠어. 이러다가는 온 집안을 태우고 말 거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박쥐로 변해 커튼에 매달려 찍찍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음날에는 멧돼지로 변했어요. 그 다음날 며칠 동안은 코끼리가 되더니 그 다음에 못된 용이 되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든지 하나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이상하고 낯선 털복숭이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맙소사 차라리 코끼리가 낫겠어. 아빠도 말했어요. 아니면 멧돼지든지. 그 털복숭이 날마다 점점 더 커졌고 털도 점점 더 텁수룩해졌고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엄마 말했어요. 계속 자라려나 봐. 아빠가 말했어요.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내 흰머리 늘어난 것 좀 봐.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쎄 자가주가 예의 바르고 말끔한 청년이 되어 있지 뭐예요. 여기 앉으세요. 자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가주는 곧 예쁜 아가씨와 친해졌어요.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았고 꽃도 좋아하고 과일 샐러드를 즐겨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자가주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커다란 갈색 펠리컨으로 변해있지 뭐예요. 자가주 이야기를 들은 엄마 아빠는 부리를 딱딱거리며 좋아했대요. 인생은 정말 굉장하다니까요. 상당히 재밌죠? 우리 어른들이 보면 재밌고 그 상징이 다 이해가 하죠. 어릴 때 다 그런 힘든 걸 다 겪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듣고서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러겠죠. 아이들은 불편한 걸 말을 못하고 뭐가 불편하냐고 조금 물어보면 몇 학년들이나 한 1, 2학년들 얘들은 괴물이 싫다 그래. 괴물.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를 동일시는 하죠. 근데 괴물이라고 표현한 게 영 불편한가 봐요. 근데 그거 말뿐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하여튼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못되게 굴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자기를 대상으로 보는 게 불편한 거죠. 자기가 대상이에요. 어른들이 나의 변한 모습을 보는 거잖아. 아이들은 내가 변한 모습을 보는 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쭉 긴 흐름으로 보는 건 어른들의 시각이고요. 아이들은 거꾸로 시각이 어른들의 변덕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 책이 이런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면 되죠. 어른들은 왜 그래? 이것도 약간 있을까 모르겠네. 어른들은 왜 그래? 채팅방에 몇 개만 올려둘게요. 요거는 윌리엄 스타이거예요. 윌리엄 스타이거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한 60살 때부터 그 무슨 그림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각이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순서 같은 거 없고요. 다 이런 패턴들이에요. 어른들이 있잖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대. 어른들은 자기들도 어릴 적이 있었대. 하지만 우리를 혼내는 걸 좋아해. 어른들은 우리를 치과에 데려가지. 어른들은 심술쟁이야. 어른들은 깨끗한 손을 좋아해. 그러면서 아무 때나 뽀뽀를 해달래. 어른들은 늘 몸무게를 재어봐. 어른들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해. 어른들은 언제든 몇 시인지 알고 있어야 해. 또 뭐든지 치수를 재어봐. 어른들은 운동을 많이 해. 하지만 뜀박질은 못해. 어른들은 실증을 금방 내지. 어른들은 제멋대로 행동해. 어른들은 몸이 쑤시고 아프대. 어른들은 식당을 좋아해. 그리고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지. 어른들은 늦잠 자는 걸 좋아해. 어른들은 남들이 시합하는 걸 즐겨봐. 어른들은 농담하는 걸 좋아하지. 어른들은 늘 토론만 해. 게다가 전화기를 꿰차고 있어. 어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해. 하지만 뭘 물어보면 대답해 주길 싫어해. 어른들은 예의 바른 아이들을 좋아해. 어른들은 때때로 말을 막 하기도 해. 어른들은 머리가 벗겨져. 어른들은 이를 빼놓을 수 있어. 어른들은 술을 골아. 어른들은 머리가 아프대. 어른들은 주름살이 생기지. 어른들은 몰래 일기를 써. 어른들은 물건을 숨겨두지. 어른들은 구두쇠야. 어른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해. 어른들은 약을 많이 먹어. 어른들 있잖아. 혼자서만 운전을 다 하려고 하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를 한 5학년 정도 애들한테, 어른들은 깨끗한 손을 좋아해. 하지만 아무 때나 뽀뽀해달라. 이런 얘기로, 어른들은 자기도 어릴 적이 있었대. 하지만 우리를 혼내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좀 한 5학년 정도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밤늦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야식을 해. 밤중에 치킨 사 먹어, 맥주 사 먹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한 5학년 정도는 해요. 저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이들 시각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드러나죠. 내 이름 작아주나, 언제까지 나를 사랑해, 이런 거 하고, 지금 어른들은 왜 그래 하고 바라본 시각이 달라. 아이들은 여전히 누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주변 사물을 보는 걸 좋아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성화된 것보다 자기가 중심인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림책에서부터 상당수를 대성화된 형태를 아이들한테 보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성향상 그것이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좋아하고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래 재밌어라고 정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림책은 물론 저는 그림책을 주로 내용으로 보는 편이어서 한계는 있어요. 전 그림책에서 그림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림책은 말 그대로 그림이 중요하고 그림과 글 관계가 중요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그 시각,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그림 자체가 한계는 있어요. 이런 그림 보세요. 이런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은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바라본 세상을 그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가 바라본 세상을 보려면 아이 뒤에서 그림을 아이 등을 그리면서 그 밖의 세상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참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럴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아이가 나오긴 해도 아이가 바라보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되게 아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그런 걸 풀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나 시각 자체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관심이다. 그런 거. 그래서 그래도 또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읽어주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는 하죠. 읽어주세요. 그러는데 아이가 뭔지 몰라도 뭔가 불편해서 싫다 그럴 때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어떤 표현을 해서 읽어주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자꾸 안 들으려 그러거나 아니면 싫다고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야 이 책 괜찮아 유명한 책이야 1500만 부 팔렸대 언제까 이러면서 아이한테 강제로 읽어주질 말고 아 이게 뭐가 불편하구나 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렇게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상당히 초기에 중요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책 하나 볼까요? 이것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을래나? 아빠 나 사랑해요. 요거는 그 스티븐 마이클 킹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덜 알려진 사람인데 아까 말한 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의 그를 해설 붙인 사람이 정태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에 그 독서 운동에서 좀 많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그 사람이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땐 그 사람 책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사서 봤으니까 그 사람 입장이 어떤 입장이 궁금해서 봤는데 이 사람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상징성이 좀 쉽지 않아요. 봅시다. 두 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트나? 늘 말이 없는 아빠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좋아했고 아빠는 종이 상자를 좋아했습니다. 커다란 상자, 둥그런 상자, 쬐그만 상자, 키다리 상자, 종이로 만든 모든 상자를. 아빠는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종이 상자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빠가 만든 섬은 굉장했어요. 아빠가 만든 비행기는 세상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았죠. 물론 비만 오지 않는다면요. 아이들이 놀러오면 집안은 온통 종이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상자 속에서 뒹굴고 놀았죠. 여기에서 뒹굴고 저기서도 뒹굴고. 사람들은 아빠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빠를 등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남다른 방법으로 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거의 원 영어 제목은 박스를 사러 간 남자예요. 그런 이제 우리식으로 아빠 나 사랑해요라고 썼는데, 이 아빠 사랑해요라고 할 때 이걸 말로 한다고 할 때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사랑해요를 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한 거죠. 아이가 누구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상당 이게 맨 뒤에 나오는 맨 뒤에 아빠 나 사랑해요는 말은 그렇죠. 맨 뒤에 아빠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할 때 이 표현은 엄마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실 사랑한다고 봤을 때 그 아빠가 나름대로 애쓰긴 하죠. 애쓰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부 사이에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빠가 뭔가를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를 해주죠.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그래도 불만이 많죠. 왜 그러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 자기가 좋은 걸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줬다고 해서 나 너한테 많이 해줬잖아. 너를 사랑하잖아.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높게 쳐도 반쪽이죠.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아빠고 아이에서 아빠가 꼭 권력자를 아니라 그래더라도 아빠 이것저것 뭐 많이 하는데 아빠가 박스를 좋아하고 아들은 박스를 당연히 처음엔 안 좋았겠죠. 근데 아빠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걸 물론 안 한 사람보다 뭐 100배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그건 아니죠. 아이 쪽으로 받아줘. 사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놀 때 상당수가 그 아이들이 노는 거에 끼어들면서 어른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가끔 캠프 같은 거 물론 저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잘 놀는 걸 지켜보다가 뭔가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 그런 식으로 끼어들 때가 있는데 아빠들은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뒤로 좀 빠져가지고 가만히 내가 얘기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재미없어 하고 금방 빠져.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뭔가 내가 어른들은 되게 그 결과 내지는 어떤 뭐 보여주는 형태를 좀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다른 거죠. 자기네가 놀고 싶은 욕구나 방향하고 어른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이 그들의 참 알기 어려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놀고 있는지를. 그거를 넓게 보호해 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그거를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보다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라고 끼어드는 거는 꼭 방해되거나 회방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놀아줄 때 할 수 없이 그런 소위 말해 창의적인 놀이에 끼어들기보다는 차라리 야구나 축구를 하기를 바라죠. 야구나 축구는 명쾌하잖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쵸? 그건 놀이보다는 경기 쪽이니까 그런 건 되는데 놀이에는 잘 못 들어가죠. 왜냐면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일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림에서도 상당 부분을 저는 잠깐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이 괜찮은 책이네 재밌네 정말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많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 시간 많이 됐나? 아니죠. 20분 지났죠. 그 다음 책, 그 다음은 빈테지 서커스다 구름빵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구름빵이 뭐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어, 그러죠. 이건 다 굳이 뭐 안 해도 알겠죠? 거의 다 아는 거죠. 그래도 몇 개 조금 올려볼까요? 구름빵, 구름빵. 구름빵 보시면서 일단 상당히 재밌죠? 발상이 특이한데 혹시 이 부분 기억나나 보시겠네. 이 부분. 이 그림체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한쪽 반. 그러면서 이 뒤에 그게 나요.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엄마는 아빠를 걱정했어요. 이게 상당한 그 무의식으로 뭔가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룹빵을 먹고서 그룹빵을 먹고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한테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가 아빠다 그러고 이제 아빠를 찾고 아빠가 날라서 회사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 금방 다다라서 지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휴 다행이다 그래. 휴 다행이다. 아빠가 회사에 지각하는 거를 휴 다행이다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엄마 얘기지, 엄마. 엄마 걱정하는 거죠. 엄마가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부터 시작해서 직장을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다다랐구나. 다행이다. 그건 엄마 얘기지 뭐.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거나 잘리지 않을까봐. 아이들이 이걸 왜 걱정해? 아이들이 그룹빵을 먹고 하늘을 날랐는데 하는 일이 아빠를 도와주는 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회에선 옛날에 한겨레에서 서천석이 쓴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이 뒤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보면 이것도 뭐 인하대 국문과 명예교수라니까 상당히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판타지입니다. 그렇죠. 또한 회사에 늦을 새라 아침도 못 먹고 헐레벌떡 나간 아빠한테 빵을 갖다 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강제죠. 왜냐면 무슨 강제예요? 가장 큰 그림으로 배고플 때란다고 혼잣말처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의식적인 압력을 준 거죠. 아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빠 갖다 주고 자기는 놀러 나가면 돼요. 그럼 됐죠. 그럼 자연스럽지. 그럼 엄마 심부름하고 노는 거잖아. 근데 아이들이 빵을 갖다 주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가고 자기 지붕에 앉아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잖아 나 배고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쵸? 있잖아 나 배고파. 빵 하나 더 먹자. 이런 거거든요. 전 이 그림 보면 그 길들인 새를 날려보내면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한테, 요즘 한 4, 5학년들한테 구름빵을 앞부분을 읽어주고, 야, 구름빵을 먹고서 하늘을 날랐어. 넌 뭘 하고 싶어? 그럴 때 상상을 펼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정말 상상력 빈곤해. 우리가 동화책으로 보는 거 4학년 봤을 것 중에 하나가 동화책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메리 포핀스 같으면 그쵸? 메리 포핀스 같으면 하늘을 날라서 이것저것 잘 놀죠. 그 다음에 애들이 더 어릴 때 보는 스탠리 있어요. 투명 인간이 된 스탠리인가? 그거 보면 투명인간 하늘을 날라가지고 뭐 강도를 물리치거나 그러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큰 일을 해요. 하늘을 날라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까마귀 알퐁스 같은 데서는 뭔가 하늘을 날르니까 한번 까마귀로 바뀌어가지고 높이 날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독수리한테 쫓긴다거나 뭐 이런 다른 뭔가 새로운 신비한 이런 걸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제가 쓴 거는 시골에 하늘을 날아서 부산에 있는 시골에 빨리 가겠다. 또는 뭐 하늘을 날아서
숙제 안 해올 때 얼른 집에 가서 숙제를 가져오겠다. 이 정도의 상상밖에 없을 정도로 상상력 빈곤이죠. 근데 그림책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상상력을 가둬놨잖아요. 하늘을 날아서 하는 게 기껏해야 아빠 출근 도와주는 거 정도. 실제로 이거를 KBS인가 어디서는 그룹밥 먹고 하늘을 날아서 아빠의 출근을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모토를 걸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도 했어요. 이 비슷한 것들.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어른들이 신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저건 여전히 물론 우리뿐만 아니죠.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거니까 발상이나 그 얘기는 좋은데 내용 자체가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날아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다, 빈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같이 드는 게 이제 빈털 서커스인데 이거는 찰스 키핑이라고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 영국의 3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할 정도로 빈털 서커스 상당히 이것도 채팅방에 올려둘게요. 놀라운 책이고 은근히 어려워요, 해석이. 근데 어려운 책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해석이 상당히 답답해요.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빈테지 서커스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걸 봐야지. 그날도 두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터로 놀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빈터에 웬 짐차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커다란 천막 두 개가 뚝딱 세워지는 것을 보고 스콧과 웨이는 둘이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차렸습니다.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 서커스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서커스 가는 거에 이렇게 이런 구경도 하고 이런 말 구경도 하고 사자 구경도 하고 코끼리도 구경하고 회전목마도 구경하고 미끄럼틀도 구경하고 이제 드디어 막이 오르면서 이제 색깔이 화려해지죠. 고개가 펼쳐질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악대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앉자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맨 먼저 나온 어릿광대들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돈전박이 말들은 우아하고 잘 달리는 말다운 말로 돌아왔습니다. 외줄타기 고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공중근의 고개사들의 대담한 묘기에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일었습니다. 코끼리와 아가씨들이 공연을 끝으로 대단하게 막이 내리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천막이 거치고 짐차들도 사라졌습니다. 빈터는 텅 비었습니다. 다시 쓸쓸한 놀이터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외인에게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콧에게 이 빈터는 옛날의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스콧은 서커스가 마을에 들어왔던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스콧의 마음속에는 이 빈터는 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콧의 그 상상이나 마음이나 그런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게 빈터라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의 놀이터를 빈터로 본다. 이 빈터의 서커스거든. 빈터니까 이제 서커스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쓴 글에 보면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에게는 빈터는 없어요.